한국 영화가 작품성을 인정받아 해외에서 리메이크되는 건 이제 흔한 일이죠. 할리우드의 제작사들도 한국 영화의 판권을 비싼 돈 주고 사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와중에 세계 최대의 영화 제작사 중 하나인 워너브라더스가 최근 우리나라의 CJ E&M과 손을 잡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침체기에 빠진 미국 영화 시장을 살리기 위해 한국 영화의 리메이크에 과감한 투자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미국 현지의 영화 팬들은 이 같은 소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워너브라더스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 워너브라더스와 CJ E&M은 콘텐츠 공동 제작과 배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사가 판권을 소유한 작품들을 리메이크하여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제작하고 배급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CJ E&M은 기생충, 살인의 추억, 설국열차, 아가씨, 괴물 등 대중성과 작품성을 두루 인정받은 걸작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계약으로 워너브라더스가 이 작품들을 리메이크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기생충은 한국을 넘어 세계 영화계를 뜨겁게 달군 작품들이었기에 이 소식은 영화 팬들에게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쩐지 미국 현지의 영화 팬들은 전혀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끔찍한 소식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건데요.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희망이 없어. 이제 그냥 망해서 없어지기를. 작품 목록에 기생충이 있잖아. 기생충이 리메이크되면 우리는 제발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해주기만을 바라게 될 거야. 하지만 아무도 용서해주지 않겠지?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리메이크를 할 바에는 그냥 한국 영화에 투자를 해. 넷플릭스가 하는 것처럼 말이야. 왜 되지도 않는 리메이크에 목숨을 거는 거야? 미국인들은 자막을 증오하고 예술이 뭔지도 모르지. 리메이크는 이들이 해외의 걸작 영화를 모욕하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야. 워너브라더스는 벌써 올드보이 리메이크판의 잔혹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이미 한 번 실패했는데 두 번이나 말아먹으려고? 정상적인 관객이면 보러 가지 않을 듯? 왜냐면 저 영화들은 슈퍼히어로 영화같이 단순히 찍어내는 작품이 아니거든. 이들이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영화 팬들에게 사랑받은 한국 영화가 미국에서 리메이크 되면서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졸작으로 탄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에 미국에서 리메이크된 올드보이입니다. 이 영화는 유명한 감독 스파이크 리가 메가폰을 잡아 기대를 모았는데 결과는 말 그대로 폭망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영화 정보 사이트 IMDb에서 이 작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5.8점을 기록 중인데 그나마 세월이 흐르며 올라간 점수가 이 정도고 개봉 당시에는 4점을 겨우 넘겼죠. 흥행 성적도 비참해서 총 매출이 500만 달러 남짓에 지나지 않아 제작비도 못 건지고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원작인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고 이후 많은 영화에 영향을 끼친 걸작이라는 걸 감안하면 더욱 한심한 결과인데요. 당시 미국 영화 팬들은 원작 올드보이를 보고 감명받아서 리메이크작도 기대했다가 뒤통수를 맞는 바람에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올드보이가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사실 한국 영화의 리메이크작이 영화 팬들을 고통에 빠뜨린 사례는 또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배우 전지현을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준 엽기적인 그녀도 2008년 미국에서 마이셋이 거리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현지에서는 거의 언급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망했고 국내에서는 아예 개봉도 못한 채 DVD 시장으로 직행하고 말았죠. 김지훈 감독의 공포영화 장화홍련도 2009년 미국에서 리메이크되었는데 혹평이 쏟아졌고 국내에서도 별로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10월에를 리메이크한 2006년작 레이크하우스가 비평가들에게 외면당하면서도 1억 달러를 넘는 흥행 성적을 기록하며 선전한 것이 유일한 성공 사례로 남아있을 정도인데요. 게다가 한국 영화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리메이크되어서 성공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실패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엽기적인 그녀는 중국과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리메이크되어 흥행 신기록을 세운 바 있고 아저씨, 국제시장 등의 작품은 인도에서 리메이크되어 역시 엄청난 흥행 돌풍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영화만 아니라 드라마도 한국 작품을 부지런히 리메이크하여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과 노하우의 자본력까지 갖춘 미국만이 한국 영화의 리메이크에 연거푸 실패하는 건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 영화 팬들이 모이는 IMDb의 메시지 보드를 보면 한국 영화의 리메이크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인들을 조롱하는 썰전을 벌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양키들은 왜 리메이크를 할까? 이유는 간단하지. 그들은 뇌가 너무 작아서 자막을 읽다 보면 영상을 이해할 수 없게 되거든. 영어로 말해주지 않는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봉준호 감독이 1인치의 장막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지만 양키들은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거야. 대신 돈은 많으니까 판권을 사들여서 리메이크를 하는 거지. 해외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건 그 나라 특유의 문화와 정서를 이식하는 거야. 당연히 어려운 일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잔인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해야겠어. 미국인들은 거만해. 이것들은 한국 영화를 리메이크하면서 한국 특유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겉으로 드러난 플롯이나 등장인물을 따올 뿐 작품의 근간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만든 리메이크작은 어설픈 모조품에 지나지 않아. 그런 게 성공한다면 그게 더 놀라운 일이지. 다들 미국인들을 겨냥하는군. 내 말을 들어봐. 난 미국인이고 우리에게 문제가 많다는 건 인정하지만 리메이크작의 실패는 할리우드의 책임이 크다는 게 내 결론이야. 할리우드판 올드보이를 보면 알 수 있어. 원작은 등장인물들이 서로 너무나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 관계를 해소할 수가 없어. 잔인한 폭력이 동원되는 건 이 때문이지. 장도리를 휘두르고 혀를 자르는 폭력이 용납되는 것도 처절한 감정선이 관객들을 납득하게 하기 때문이야. 사실 영화를 보고 나면 폭력적인 씬은 별로 기억나지도 않아. 원작의 핵심은 깊고 처절한 감정이고 그게 이 영화를 걸작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런데 할리우드판은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기만 하지 원작의 감정이 결여되어 있어? 난 이게 미국 관객들이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할리우드 관계자들이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 인간들은 미국 관객들을 모두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깊고 깊은 감정선은 이해할 능력이 없고 그저 자극적인 씬만 던져주면 다들 팝콘을 먹으면서 낄낄대다가 영화가 끝나면 텅 빈 팝콘통을 던져버리고 집에 갈 거라고 생각해. 원작이나 팬을 존중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자본력을 동원해 만든 그럴듯한 씬 몇 개를 팔아먹을 생각밖에 하지 않아. 이 자들이 만드는 블록버스터라는 것들을 봐. 시나리오는 다 어디서 본 것 같고 배우들은 움직이는 마네킹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지만 화려한 CG는 대단하지. 미국 영화 시장이 침체되어 가는 건 극장에 가는 것보다 태블릿으로 넷플릭스를 보는 게 편하기 때문이 아니야. 관객들을 바보로 여기고 안이하게 장사하다가 창의성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놈들 때문이지. 오늘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한국 영화의 리메이크 잔혹사와 이에 대한 영화 팬들의 반응을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또 한 편의 한국 영화 리메이크작이 미국에서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준환 감독의 2003년작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부고니아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리메이크 소식만 들리면 격분하는 미국 팬들도 이 작품은 그리스 출신의 실력파 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메가폰을 잡았다 하여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죠. 과연 미국의 한국 영화 리메이크 잔혹사가 끊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